41쪽 보겠습니다. 축적 변경. 축적 변경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축적 변경. 여기에 도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은 소축척의 지적도입니다.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그려질 겁니다. 토지들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토지가 작고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싶어도 잘 팔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서 거래가 잘 되는 지목들, 거래가 잘 되니까 땅값이 비싼 토지들, 땅값이 비싼 토지니까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다고 했죠. 저건 지적도니까 거래가 잘 되는 토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테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요. 금액이 커지니까. 그러면 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가 자꾸 쪼개집니다. 토지가 자꾸 쪼개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할은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분할은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작게 등록이 된 상태인데 토지가 자꾸 분할이 되다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띌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공시기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시기능을 높여야 되겠죠.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지적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즉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이 되면 토지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를 축척이 변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척 변경 제도는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여서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해서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예요.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뜻이죠. 여기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인데 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는 9장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9장이. 이렇게 9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지번부여 지역은 9장으로 구성된 지번부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은 축척이 얼마냐면 600분의 1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이 3장은 1200분의 1 지적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적도가 구성이 되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쪽 600분의 1 지적도에서 이만하게 그려진다면 이쪽 1200분의 1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크기가 굉장히 작게 그려집니다. 같은 지번부여 지역인데. 그러면 이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또 같은 지번부여 지역이니까 면적이 똑같은 토지는 같은 크기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적도 축척이 달라져 버리니까 크기가 달리 그려져요. 같은 면적인데. 이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럼 일치시키는 방법은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일치시켜야 돼요. 어느 걸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기능을 올리는 쪽으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걸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축척 변경. 그래서 공시기능에 이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공시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개념이 몇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필요한 제도예요. 임야도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가 잘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따라서 땅값이 저렴한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가 필요 없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은 구태여 공시기능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시기능을 올릴 필요가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축적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는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니까 소축척 지적도에서 대축척 지적도로 바꾸는 것은 공시기능이 올라가죠. 하지만 대축척의 지적도에서 소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 이건 공시기능을 올리는 게 아니죠. 떨어지죠. 따라서 축적 변경 제도의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이 축적 변경 제도는 예전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만 축적 변경 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도 허용이 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는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은 없었습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이제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도 허용이 됩니다. 네 번째. 축적 변경 절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축적 변경 절차. 그래서 이제 절차를 오늘 또 암기하고 가실 겁니다. 책을 좀 보시는데요. 책을 축적 변경 나와 있고 축적 변경의 의미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첫째 줄에 있죠. 지적도에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적 변경이지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 변경 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에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신청에 의한 축적 변경, 직권에 의한 축적 변경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게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에 해당이 될 겁니다. 2번,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이게 뭐죠?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될 겁니다. 정밀도건 통일성이건 전부 다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공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기타가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축적 변경 절차를 보실 건데요. 오늘 또 외우고 갈 겁니다. 프린트 보죠. 프린트를 보시면 몇 쪽에 있을까요? 12쪽에 있습니다. 11쪽을 피십니다.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도 암기하실 거고요. 앞으로 너댓 번 더 하실 거예요. 암기할 때까지. 첫 번째, 이 축적 변경은 토지 이동에 대한 결정이죠.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주체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적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죠. 맞습니까? 원칙이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텐데요. 면적이 줄어드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싫어하냐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싫어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필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 필지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3분의 2의 동의는 받아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두 번째,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두 개를 마련해 놨는데요. 첫 번째,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위원회 이름을 축적변경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까지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외워보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위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는데요. 지체 없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둔 겁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지체 없이 되어 있고요. 7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축적 변경 확정 공고 되어 있죠. 여기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 없이.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시행 공고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해야 됩니다. 20일 대단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20일 이상 충분히 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공고는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 양쪽에 20일 이상 하게 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키는데요. 첫 번째 지적 정리를 정지시킵니다. 두 번째 경계보건 증령을 정지시켜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7번째 네모칸을 보시면 확정 공고가 나오죠. 이 확정 공고 시점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집니다.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달라져요. 그러면 확정 공고 시점에 보다 정밀한 경계가 수집이 되니까 그 이전의 경계를 기준으로, 즉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보건 측량해봤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경계보건 측량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정 공고일 이후에 지적 정리라는 문구가 있죠.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니까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정리하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소측정에서 대측정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죠. 면적 경계 좌표값을 보다 정밀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해요.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축적 변경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가 설치돼야 되고요. 경계점 표지가 설치돼야지만 측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계보건 측량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경계보건 측량은 원칙적으로 정지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까지 정지시켜버리면 축적 변경 절차가 올스톱이 돼요. 따라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정리는 원칙적으로 정지시키지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정지시키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이때도 진행을 시킵니다.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로서 정지하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진행을 시켜요. 일단은 경계점 표지가 일단은 설치돼야 되는데요.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간 30일이 주어집니다. 30일 외우셔야 되겠죠.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지 지체 없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일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 필지, 수백 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점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수천 개, 수만 개나 되는 경계점 표지를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계점 표지까지 설치가 됐다면 이제 측량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부르고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결정하는, 즉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거기 7번째 나와 있는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확정 공고 시점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4번째 나와 있는 토지 이동의 결정은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토지 이동을 토지의 표시 등을 결정할 텐데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은 달라질 텐데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할 때 지번과 지목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내부적으로 새롭게 정합니다. 소재지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이사를 갑니까? 이사 가진 않죠. 그래서 소재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재지 빼놓고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는 면적만 축적변경 측량 결과대에 따라서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돼요. 이때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라는 문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 검사, 측량은 거친 이후에 나오는 게 성과도고요. 검사, 측량 거치기 이전에 나오는 게 결과도인데요. 특이하게도 검사, 측량 거치기 전에 결과도 갖고 새롭게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법적인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도 갖고 정하는 것 같아요. 결과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를 지금 암기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요. 101번지 토지고 이건 갑소유 토지고 이것도 갑소유 토지입니다. 근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요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죠. 왜요? 인접한 토지인데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접했는데. 그렇죠. 이쪽은 크게 그려질 테고 토지가. 이쪽은 작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건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갑은 이 토지를 합병하고자 해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합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시켜야 되겠죠. 지금은 일치하지 않으니까 합병을 할 수 없고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겠죠. 그래서 이걸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어느 걸 고쳐야 될까요? 이걸 고치는 겁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1600분의 1 지적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합리적인 축척의 변화는 이때는 축변위 의결 당연히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바꾸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축척이 일치가 됐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적 변경. 이 축적 변경은 이거 바꾸는 것이 정상이니까 축변위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렇죠? 이걸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말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일치시키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축변위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바뀌어요. 얼마로 바뀌냐면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은 전부 다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들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들은 어떠한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주변 토지와 축척이 다르니까 같은 크기의 면적의 토지가 이쪽은 크게,
아래쪽은 작게. 이것도 불합리하죠. 주변은 다 크게 등록되고 이쪽만 작게 등록하면 이것도 불합리하죠. 따라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얼마로? 500분의 1 지적도로. 이때도 바꾸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말로 전환시키셔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축적 변경 나타나죠. 이때는 바꾸는 것이 정상이니까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면적은 뭐에 따라서 새롭게 정합니까? 결과도에 따라서.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에 따라서 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요.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게 됩니다. 그 면적도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는 합병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말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뀌네요. 그렇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무조건 바뀝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당합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면적이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필지별로 확정시켜야 되겠죠. 확정시킨 다음에 조서를 한 장 작성합니다. 이 조서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고 면적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서류로 작성한 겁니다. 이를 지번별 조서 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조서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번별로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제 청산 절차를 진행시킬 겁니다. 그렇겠죠?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네 번째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이 나와 있죠? 이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난 시점은 줄 거 주고 뺏을 거 뺏은 시점, 즉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겠습니까? 확정 공고일에 나는 겁니다. 아까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하는 것이고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한다고 했죠? 네.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면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이 나타나고 법적 효력이 나타났다면 이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 아까 예외적으로 면적만 새롭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면적이 달라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정 공고 시점이 되는 겁니다. 달라졌다면 달라진 바를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적 정리. 지적 공부를 바꿔줬다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다시 외우려고 노력해보죠. 처음부터 하는 건 그렇고 청산 절차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청산 절차부터. 거기 청산금이 결정이 되는데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주는 금액,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축적변경위원회에서는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을 해요. 그 의결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그러면 형식적인 제곱미터당 가격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형식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형식적인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축적변경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버리면 청산금이 산정이 될 겁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100번지 토지가 30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청산금이 얼마일까요? 10,000원 곱하기 30 어렵죠? 3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늘어났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징수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징수해야 되겠죠. 101번지 토지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줄어들었어요. 제곱미터당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은 얼마일까요? 20만 원. 그리고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보상해 줄까요? 징수할까요? 보상해 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시군구 게시판과 주변지역 독립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아까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이었습니까? 20일.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입니까? 15일. 이거 비교하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헛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축적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렇죠.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2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령해 갈 것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령 통지건 납부 고지건 며칠 이내에 납부 지급합니까? 6개월. 이것도 올해 나올 겁니다.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겠죠. 6개월 기억해 두십니다. 둘 다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기억하셔야 될 건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기산점, 6개월의 기산점. 이 기산점은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주는 자. 그러면 납부 고지란 얘기는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늘어난 만큼 납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갑니까? 토지 소유자에게서 지적소관청에게 가죠. 그러면 돈을 주는 자,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겠습니까? 납부고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겠습니까? 받은 날.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수령통지는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지하는 거죠. 따라서 돈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일까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겠습니까? 한 날.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겁니다. 요 기산점도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1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의신청 기간은 1월인데요. 이것도 기산점이 출제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기산점은. 따라서 납부고지건 수령통지건 이의신청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이 되는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1월.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축적변경 이전과 축적변경 이후에 증감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중간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한다면 청산 금액이 클까요? 작을까요? 대단히 작겠죠. 따라서 워낙 작은 금액이라서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이때도 청산 절차를 진행시키라고 의결했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청산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소유자 1,000원이 1,000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소유자 4분의 3, 소유자 5분의 4 다 틀린 지분이에요. 1,000원이어야 됩니다. 1,000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원, 서면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청산 절차가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외우려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별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해야 되고 축변지역 독립 게시판과 시군국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킵니다. 해봤자 다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측량을 해야 되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30일 기억하셔야 되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는 워낙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겁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갈 테고 이때는 측량을 축적변경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축적변경 측량이 완료가 되면 이제 토지 표시 등을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는 면적만 축적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정하고 나머지 정보는 종전 지적공부에 의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림을 떠오르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너무나도 축척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달라지는데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필지별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죠. 필지별로, 즉 지번별로 조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토지별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됐을 텐데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하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는 확정 공고 시점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토지 이동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할 테고 지적 공부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청산 절차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좀 보시는데요. 42쪽을 보시면 축적 맨 꼭대기 보시면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뭡니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동의서도 첨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승인 신청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변이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외운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한번 외우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바꾸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꾸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이 지역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림 떠오르실까요? 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거 그림 떠오르실까요? 네. 그때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의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의 정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측량할 때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측량할 때 다시 보실 겁니다.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에 설치 나와 있는데 거기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한다고 돼 있죠. 네,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집에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등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의 표시 등의 결정. 원칙은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1번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한다고 그랬죠. 다만 이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면적을 새롭게 정하는 자료는 뭐라고요? 그 밑에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라고 했죠. 결과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면적 결정을 보시면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내. 이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축적 변경 전의 면적 밑줄 치십니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동그라미 치고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후의 면적을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거. 이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으로 다 결정할 것처럼 보이는데 특이하게도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전의 면적,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후의 면적 이렇게 둘로 나눠서 결정하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과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지번별 조서가 있고요. 청산 절차가 있는데 거기 청산금의 산정 보시는데요. 청산금 산정. 거기 위에 기억 니은을 보시면 설명했고요. 기억 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에서 둘째 줄 보시면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거기 밑줄 치십니다. 확정 공고일 현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15일.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고지는 청산금 결정을 공고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고 했죠. 우측을 보시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산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표현이 있죠. 네. 차액 처리를 보시는데요. 둘째 줄 보시면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자치구청장은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비자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닌가요? 구청장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치구청장, 비자치구청장. 근데 비자치구청장은 임명직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비자치구청장은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는요. 독립적인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돈, 부족액은 부담하는 것이고 수입액은 초과액은 수입액으로 한다고 돼 있죠. 맞습니까? 이건 독립적인 예산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자치구청장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치구청장이 제외되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확정 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위원회의 구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하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촉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지명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의 회의를 보시면 두째 줄에 1번 두째 줄에 위원장이 소집 밑줄. 위원장 소집 밑줄. 지적소관청이 소집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소집해요. 두 번째,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동그라미. 위원회에 따라서 제외시키는 위원회도 있어요. 제외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시키는 위원회도 있는데요. 축변위는 포함입니다. 포함. 이것도 장난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밑줄 옆에 서면으로 통지 밑줄. 5일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오겠죠. 그래서 이 5일을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5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했죠? 네,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지적정리를 볼 겁니다. 지적정리. 이 지적정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토지이동 정리가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소유자 정리.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이 토지이동 정리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이동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그 결의를 한 다음에 이를 서류로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이동 정리 결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토지이동 정리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그 결의를 서류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 정리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토지이동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또는 소유자 정리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여러분 나왔어요. 여러분을 유치원생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면 이게 나와야 되죠. 이거면 이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아주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정리의 경우에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의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토지대장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임야대장을 정리할 때 임야대장을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따로 구분해서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당연한 내용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토지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 정리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토지이동 정리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가 도시개발 완료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처음 들어보세요. 일주일 전에 들어보셨죠? 어디를 보시냐면 48쪽을 보십니다. 48쪽을 보시면 맨 위에 3번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 거기 환지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못하실 분이죠? 네. 그래서 보통 환지라는 개념은 토지를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토지의 교환이 보통 이루어져요. 이를 환지라고 부릅니다. 공법 시간에 하셨습니까? 환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권리를 교환하는 거 환권, 토지를 교환하는 거 환지.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간에 이 환지가 수반이 돼요. 토지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도시개발 완료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대신 뭐가 존재합니까? 도시개발 완료신고서가 존재하겠죠. 그 도시개발 완료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가 토지이동 신청서를 대신하니까 도시개발사업 완료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서나 도시개발 완료신고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동 정리와 관련돼서는 출제되는 건 요거 3개예요. 별거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요게 문제가 될 텐데 요거 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뭘까요? 네? 소유자 정리의 기준은 뭡니까? 등기부.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돼야 돼요.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된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또는 옛날 거라면 등기부 등본, 등기부 처방, 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이런 자료들이 첨부가 돼야지만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신청 접수증은 이거는 이 등기 관련 자료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신청 접수증은 등기소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하죠. 등기부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접수증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건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신규 등록이라고 한다면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 4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네 번째, 기타. 그러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기부가 귀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이건 지적공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부분이 등록되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칸이. 그리고 등기부도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등기부도 아직 없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토지는 여기다가 왜 동그라미 쳤어? 여기.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토지의 표시만 등록되고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누구 소유로 봅니까? 국가 소유로 보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해요. 국유재산의 총괄청이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청이 있다면 그러한 총괄청 관리청이 지적소관청에게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부는 없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고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국으로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할까요? 국으로 등록해야 될까요? 등록할 수 있을 뿐일까요? 등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국유재산인 건 아니죠.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또는 세무서에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존재할 수도 있다면 국으로 무조건 등록하게 되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뺏은 거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만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등록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섯 번째,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부합지라는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두 개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하나는 지적공부라는 장부고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뭡니까? 등기부가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테고 갑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는 누가 작성 관리합니까? 등기소에서 작성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돼서 등록된 장부니까
그 내용은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일치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소속기관이 달라요. 행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소속이에요. 소속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합니다.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일치시켜야 돼요. 이 부분도 일치시켜야 되고 이 부분도 일치시켜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주는 겁니까? 네? 여러 번 한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걸 바꿔주는 거죠. 이를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를 기준으로 등기부의 표제부를 일치시켜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줄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줄 겁니다. 이를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자 정리.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등기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여기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은 소유자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게 돼요. 여기도 소유자의 정보는 뭡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등기부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의 등기명의 표시사항 중에서 이 소유자가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주소지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완료 통지서를 한 장 보냅니다.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이 서울 소유자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에 지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답으로 하죠. 이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지적공부의 토지와 등기부의 토지가 다를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지적공부의 토지와 등기부의 토지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하게 돼요. 따라서 이때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다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 없다라고 통지를 해주게 돼요.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불부합 통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통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부합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인해에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는 거겠습니까? 네? 토지의 표시는 기준이 뭐가 돼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이 답이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불부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했다면 이제 요거는 뭐로 바뀌겠습니까? 전으로 바뀌었겠죠. 이제 일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일치가 됐으니까.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직권으로 실행해요. 직권으로 실행시켜서 일치시킨 다음에 그럼 이건 어디에서 어디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답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전으로. 이렇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한 다음에 다시 통지해 줍니다. 이제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부합 통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개념이. 다시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완료 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 부분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즉 불부합 통지라서 정리하지 못한다고 등기소에 통지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불러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등기법에서 이걸 물어봐요. 등기법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소유자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이 일치시켜야 됩니까?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일치시켜야 되죠. 따라서 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 일치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권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정리하면 돼요. 또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치시키는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일치시킵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책을 좀 보겠습니다. 69쪽이 나와 있는데요. 지적정리가 나와 있죠. 지적정리. 거기 소유자 정리 전부 설명을 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1번을 보시면 소유자 정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네? 등기부.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불부합 통지 설명이 됐고요. 3번을 보십니다. 지적소관청의 조사 확인. 둘째 줄 보시면 일치한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하며 라고 묻고 있습니까? 둘째 줄에 조사 확인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 보시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있습니까? 직권 정리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과 등기부의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거라 묻고 있죠. 요거 밑줄 치시입니다. 설명됐고요. 넘기겠습니다.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거기 3번 토지이동 정리를 보시면 거기 토지이동 정리의 대상 나와 있고요. 거기 토지이동 정리 소재, 지번, 지모, 면적, 변개, 좌표값이 바뀌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걸 토지이동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등의 통지가 나와 있는데 이 통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9가지.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